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39회 오후에 봤던 것을 한번 풀어볼 텐데요. 필기 35문제와 실기 45문제 총 80문제를 우리는 90분 동안 풀어야 합니다. 한번 1번부터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 약 3초 후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안에 답을 못 찾으신 분들은 영상을 정지하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확대 가족이 증가한다. 2번. 노인 1인 가구 수가 감소한다. 3번. 귀여운 자녀와의 동거가 늘어난다.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낮아진다. 5번.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정답은 5번.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2번. 다음과 같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실패와 좌절에 대하여 담담해짐. 이것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어떤 것입니까? 1번 의존성의 증가, 2번 내향성의 증가, 3번 경직성의 증가, 4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5번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의 증가. 정답은 5번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의 증가가 보기에 나와 있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문제 3번. 다음 사례에서 노인이 실천한 노인복지 원칙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지역 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함. 이것은 어떤 노인복지 원칙에 해당이 되나요? 1번 독립의 원칙, 2번 평등의 원칙, 3번 보호의 원칙, 4번 참여의 원칙, 5번 존엄의 원칙. 정답은 4번 참여의 원칙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인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 요양 인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2번 장기 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8등급으로 나뉜다.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번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5번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는다.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가 정답이 되겠죠. 자, 1번은 뭐가 틀렸나요? 장기요양 인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신청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 신청하셔야 되고요. 2번은 5등급으로 8등급으로 나뉜 게 아니라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여기는 등급판정위원회가 되겠죠. 그리고 5번은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을 순 없습니다. 5번도 틀렸네요. 문제 5번.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입소시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1번 단기보호, 2번 방문목욕, 3번 방문간호, 4번 방문요양, 5번 기타 재가급여. 정답은 1번 단기보호가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 이렇게 일정 기간 보호를 해준 거, 돌봐드리는 걸 말합니다. 1번이 정답이죠. 문제 6번.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번 옹호자, 2번 촉진자, 3번 숙련된 수발자, 4번 정보 전달자, 5번 동기 유발자. 정답은
3번 숙련된 수발자가 정답이 되겠죠. 요양보호사가 지식, 요양보호사가 기술 이런 걸 통해서 어르신, 대상자에게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 역할이냐 이런 걸 잘 물어보거든요. 숙련된 수발자다. 이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장기요양 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관은 1번 행정복지센터,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3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답은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리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관입니다. 2번이 정답이죠. 문제 8번 다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노인 학대 유형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종교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이거는 어떤 노인 학대 유형입니까? 1번 유기, 2번 방임, 3번 정서적 학대, 4번 재정적 학대, 5번 신체적 학대. 정답은 3번 정서적 학대가 정답이 되겠죠. 방해한다. 그리고 폭언을 한다. 그리고 잘 나오는 게 또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서적 학대입니다. 문제 9번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 A와 역할 B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 법률기관은 학대 피해 노인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2번 노인 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사례 신고 접수 역할을 한다. 3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역할을 한다. 4번 의료기관은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생활 지원의 역할을 한다. 5번 노인복지시설은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정 역할을 한다. 정답은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학대 사례 신고 접수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2번이네요. 문제 10번 다음 중에서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 2번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3번 음란한 농담을 자주 한다.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5번 통화할 때 성적인 내용을 말한다. 정답은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시각적 성희롱은 눈으로 보아서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밀착시킨다. 1번은 신체적이죠. 2번 성적 경험 유무를 묻는다. 이거는 언어적 성희롱이고요. 음란한 농담을 자주 한다. 이것도 역시 언어적. 통화할 때 성적인 내용을 말한다. 언어적이죠. 그래서 4번만 시각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산업재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2번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3번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번 사업장이 폐업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5번 보험급여의 수급 권리 유효 기간은 1년 미만이다. 정답은 1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세금을 떼지 않는다 라고 했죠. 1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퇴직하면 2번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양도할 수 없습니다. 4번은요. 폐업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업과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5번에 유효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 혹은 5년이다 라고 되어 있죠. 문제 12번 가족이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할인해준다. 2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3번 새로운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할인해준다.
4번 상담을 종료하고 다른 기관을 소개해준다. 5번 할인 대신 서비스 기간을 늘려주겠다고 제안한다. 정답은 2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불법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겠죠? 2번입니다. 문제 13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종교를 권유한다. 2번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3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번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5번 대상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대응한다. 정답은 3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이것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문제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기를 볼게요. 보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사용하신 기저귀가 아까우니 재사용해 주세요. 요양보호사가 이걸 듣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1번 시설장님과 상의해 볼게요. 2번 어머님께 여쭈어 볼게요. 3번 다른 어르신 기저귀를 써도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4번 네, 비용이 부담스러우시군요. 하루에 한 번 정도 교환할게요. 5번 재사용을 하면 어머님 건강에 해로워요. 정답은 5번 재사용을 하면 어머님 건강에 해로워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선생님들 기저귀를 이렇게 교환도 잘 안 하고 재사용을 하면은 대상자한테 안 좋아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무해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어르신한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5번입니다. 문제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상품권을 건네며 그동안 저희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1번 시설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번 고맙습니다. 동료와 나눠서 쓸게요. 3번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4번 이번에는 받지만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안 돼요. 5번 이걸로 어르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다 드릴게요. 정답은 3번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4번 하시면 안 돼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6번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고 손목에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은 1번 오십견, 2번 골다공증, 3번 테니스 엘보, 4번 수근관 증후군, 5번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4번 수근관 증후군. 4번이 정답이 되죠. 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죠. 문제 1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용한 수건은 말려서 사용한다. 2번 세면대에 온수를 받아 손을 씻는다. 3번 배설물을 처리한 손은 마른 휴지로 닦는다. 4번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 5번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씻는다. 정답은 4번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 4번이 정답이고요. 손 씻기 6단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8번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폐조직의 염증으로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나타나는 질병은 1번 폐렴, 2번 폐기종, 3번 폐색전, 4번 만성기관지염, 5번 기관지 확장증. 정답은 1번 폐렴이 폐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것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19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빈번하게 재발한다. 2번 발병 원인이 명확하다. 3번 단독 질병으로 발생한다. 4번 질병 진행의 경과가 짧다. 5번 정상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1번 빈번하게 재발한다가 노인성 질병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2번 원인이 불명확해요. 3번은 단독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죠. 다른 여러 가지 병이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4번 질병 진행 결과가 길어요. 길어. 짧은 게 아니고. 5번은 구분하기 어렵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0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최대 심박출량 증가, 2번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 3번 말초에서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4번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5번 기립성 저혈압 발생 감소. 정답은 2번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가 정답이 되겠죠. 다른 시험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심장이 커진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두께가 증가하면서 큰 거예요. 그래서 심장 비대증이 되는 거죠. 자, 1번은 심박출량 감소예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3번처럼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감소되는 거고, 그리고 말초 혈관 저항이 감소됐다라는 거는 좋은 거죠. 근데 증가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특징이에요. 기립성 저혈압도 발생이 자주 생겨서 감소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21번.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잔여시기를 제공한다. 2번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3번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4번 관절염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목을 대어준다. 5번 뼈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한다. 정답은 3번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이게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영도 추천 운동 중에 하나였죠. 이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문제 22번.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꼭 끼는 옷을 입게 한다. 2번 뜨거운 물로 목욕하게 한다. 3번 목욕물 물기를 두드려 말려준다. 4번 겨울철에 제습기를 사용하게 한다. 5번 샤워를 자주 하여 피부 각질을 없앤다. 정답은 3번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 말려준다. 3번이 되겠죠. 그리고 노인분들은 피부가 건조하니까 로션이라던가 수분크림이라던가 보습제를 발라주면 또 돕는 방법으로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3번. 노화에 따른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난소 크기 감소, 2번 성교시 통증 감소, 3번 질의 길이 증가, 4번 질벽의 두께 증가, 5번 에스트로겐 분비 증가. 정답은 1번 난소 크기 감소. 1번이 정답이죠. 자, 2번은 성교시 통증이 감소 아니죠. 증가하죠. 분비물이 감소하게 되면서 성교할 때는 이제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나 성욕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질의 길이가 축소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가는 틀렸죠. 질벽의 두께도 얇아진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5번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죠. 난소가 없어지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도 감소하게 됩니다. 문제 24번. 뇌졸중으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왼쪽 팔의 소양증, 2번 왼쪽 다리의 마비, 3번 양쪽 손의 떨림, 4번 오른쪽 팔의 감각 저하, 5번 오른쪽 다리의 얼얼한 느낌. 정답은 2번 왼쪽 다리의 마비 해서
왼쪽 좌측 편마비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항상 오른쪽 뇌가 다쳤으면 그 반대쪽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이 다쳤으면은 오른쪽 팔다리에 감각 이상이나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25번. 노화에 따른 청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고막이 얇아진다. 2번 이관이 좁아진다. 3번 외이도가 습해진다. 4번 평형감각이 향상된다. 5번 귓바퀴의 연골이 위축된다. 정답은 2번 이관이 좁아진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고막이 두꺼워진다 해야 되겠고요. 3번은 외이도가 습해진 게 아니라 건조해져요. 그리고 4번 평형감각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5번 귓바퀴는 위축되지가 않죠. 그렇죠? 늘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 26번.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하지 않은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은땀, 2번 포만감, 3번 소화불량, 4번 체온 상승, 5번 소변량 증가. 정답은 1번 식은땀이 정답이 되겠죠. 지금 인슐린 주사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당을 내려주는 주사죠. 근데 당뇨병 환자가 식사도 안 했대요. 그러면 저혈당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저혈당의 증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식은땀이 저혈당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문제 27번.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고강도에서 저강도로 운동한다. 2번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한다. 3번 혈당이 300mg/dL 이상이면 운동 강도를 높인다. 4번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제한한다. 5번 안정시 심박동수의 3배가 될 정도의 강도로 운동한다. 정답은 2번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순서가 바뀌었죠. 이렇게 운동을 하셔야 되고 3번은 혈당이 300mg/dL이면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 의사의 상담을 받고 혈당을 낮추고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5번은 안정시 심박동수가 3배가 될 정도는 틀렸죠.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문제 28번.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식이 명료하다. 2번 주의력이 감소한다. 3번 회복이 불가능하다. 4번 수면 양상이 일정하다. 5번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정답은 2번 주의력이 감소한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1번 의식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회복은 되죠. 그래서 뭐 수주일이 걸릴 수 있고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데 언젠가는 회복이 된다. 4번 수면 양상이 좋지가 않고요. 5번 급격하게 일어나는 게 특징이에요. 서서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29번. 밤에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주 깨는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2번 초저녁부터 잠자리에 들게 한다. 3번 밤에 땀 흘리는 운동을 하게 한다. 4번 저녁 식사 후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5번 취침 전에 집중할 수 있는 놀이를 함께 한다. 정답은 1번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1번이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0번. 노인에게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1번 대장의 운동성 증가, 2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3번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증가, 4번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5번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 4번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4번이 노인의 약물 중독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겠죠.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약물의 독소, 이런 노폐물 이런 것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몸에 축적되게 돼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1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결핵은 10년마다 1회 접종한다. 2번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한다. 3번 파상풍은 5년마다 1회 접종한다. 4번 인플루엔자는 3년마다 1회 접종한다. 5번 폐렴구균은 65세 이후 1회 접종한다. 정답은 5번 폐렴구균은 65세 이후 1회 접종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결핵은 예방접종이 없고요. 10년마다 하는 거는 파상풍, 디프테리아예요. 1번 틀렸죠. 2번은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아니죠. 대상포진은 50세에서 64세 사이에 한번 하고 65세 이후에 한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매년 1회 하는 거는 독감입니다. 독감. 그 다음에 3번은 파상풍은 10년마다 해서 틀렸죠.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매년 해야 됩니다. 1년마다 라고 해야 되겠죠. 32번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1번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2번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3번 장기요양기관의 성과지표 개발,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5번 요양보호사의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정답은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3번 요양보호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2번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3번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5번 서비스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기록한다. 정답은 2번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4번 임종 적응 단계 중 분노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1번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표현한다. 2번 상황을 체념하고 마지막을 준비한다. 3번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4번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5번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 정답은 5번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 5번이 분노 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자, 1번은 슬픔과 근심, 이거는 우울이에요. 우울. 그 다음에 2번은요 체념하고, 자, 수용의 단계죠. 수용. 그 다음 삶을 조금이라도 연장되길 바란다. 타협입니다. 타협. 그렇죠. 그 다음 4번은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거는 부정의 단계가 됩니다. 부정. 그래서 5번이 여기선 분노 단계입니다. 문제 35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2번 고인의 유품을 알아서 정리한다. 3번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여 돕는다. 4번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5번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함께 문상객을 맞는다. 정답은 4번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6번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2번 식전에 사탕을 제공하여 식욕을 돋운다. 3번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4번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5번
식사 시간에 졸려 하더라도 제 시간에 먹게 한다. 정답은 3번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에서는 치매 대상자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분들이 식사를 하는데 만약에 가볍고 너무 편안한 이런 숟가락을 주면은 까먹어요. 그래서 손으로 집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놔버리고 이렇게 손으로 먹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잡고 있다는 어떤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제공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7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꿈치가 식탁에 닿지 않게 한다. 2번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깊숙이 앉게 한다. 3번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4번 대상자의 가슴 위치로 식탁 상판의 높이를 조절한다. 5번 휠체어에 앉아서 식사할 때는 식탁과 충분한 간격을 둔다. 정답은 3번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무조건 앉아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발이 바닥에 닿아야 돼요. 목욕의자, 식탁의자, 이동변기, 아무튼 무슨 의자에 앉아있다, 그리고 침상에 앉아있다 라고 할 때도 발바닥은 무조건 바닥에 닿아 있어야 대상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8번 경관 영향액을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체를 높이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눕히는 이유는 1번 비위관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 2번 영향액의 주입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3번 대상자가 비위관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 4번 영향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5번 영향액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답은 4번 영향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문제 39번 처방된 알약의 개수가 많은 대상자의 복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에 녹인 후 제공한다. 2번 알약을 쪼개서 제공한다. 3번 갈아서 가루로 제공한다. 4번 약에 꿀을 섞어서 제공한다. 5번 알약을 두세 번으로 나누어서 먹게 한다. 정답은 5번 알약을 두세 번 나누어서 먹게 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0번 귀약을 투여한 직후에 대상자에게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1번 너무 차가운 귀약을 투여한 경우, 2번 앉은 자세에서 귀약을 투여한 경우, 3번 귀약 투여 전에 귀지를 제거한 경우, 4번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투여한 경우, 5번 약이 귀 안의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도록 투여한 경우. 정답은 1번 너무 차가운 귀약을 투여한 경우가 이렇게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차가운 것뿐만 아니라 뜨거운 온도도 이렇게 오심과 구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1번입니다. 문제 4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번 배변 후 따뜻한 물티슈로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3번 둔부에 약간의 수분을 남겨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4번 변이를 호소하면 2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대준다. 5번 배설 후 무릎 어깨를 걷어내고 침상 머리를 낮춰준다. 정답은 5번 배설 후 무릎 어깨를 걷어내고 침상 머리를 낮춰준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주변 조용하게 하면은 같이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배설의 그 소리를 들어서 불편하시겠죠. 그리고 2번은 앞에서 뒤로 닦아야 되는 거지 뒤에서 앞으로 닦는 건 틀렸습니다. 3번은 수분을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피부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번은 변이를 호소하면 2번 참게 한 후
참으면 안 되죠. 즉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 42번.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건강한 쪽에 서서 이동을 돕는다. 2번 이동하기에 편리한 슬리퍼를 신긴다. 3번 마비된 쪽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번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번 배설 중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4번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은 건강한 쪽에서 이동을 돕는 게 아니라 불편한 쪽을 지지해 줘야겠죠. 2번은 슬리퍼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험한 어떤 신발이고요. 3번은 마비된 쪽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면은 큰 의미가 없죠. 움직이지 못하는데. 5번은 문을 열어두면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문제 43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배설 중에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나.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준다. 다.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라.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붙인다. 자, 보기를 보시고 일시정지 하시고 답 찾아보세요. 정답은 2번 나, 다, 라, 가.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4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주머니는 3시간마다 세척한다. 2번 소변주머니는 물로 헹구어 사용한다. 3번 소변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4번 소독솜으로 배출구를 닦은 후 소변주머니를 비운다. 5번 아랫배 팽만감을 호소하면 소변주머니를 교체한다. 정답은 3번 소변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5번.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티슈로 닦고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2번 냄새가 나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3번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에 문을 열어 환기한다. 4번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한다. 5번 교환 전에 면 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 정답은 5번 교환 전에 면 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6번.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를 소독할 때에는 표백제에 담근다. 2번 의치를 흐르는 물로 닦은 후 베타딘으로 소독한다. 3번 의치를 주방세제로 씻은 후 뜨거운 물로 소독한다. 4번 전체 의치인 경우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5번 의치를 끼우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1분간 데워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전체 의치인 경우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서 보관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7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2번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 모발을 닦아낸다. 3번 비누와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4번 세정제 거품을 두피에 발라 흡수되게 한다. 5번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 정답은 5번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8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욕 직후 변기에 앉혀 대변을 보게 한다.
2번 마비된 쪽 다리를 먼저 욕조에 넣게 한다. 3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로 한다. 4번 통목욕 시 몸통, 회음부, 다리, 팔의 순서로 닦는다. 5번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 정답은 5번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 또는 수분 섭취, 음료를 제공한다. 5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1번 보시면 목욕 직후가 아니라 목욕하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틀렸고요. 2번 마비된 쪽 다리가 아니라 건강한 쪽이 먼저 들어가고 욕조에서 나올 때도 건강한 쪽이 먼저 나옵니다. 3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목욕하는 시간은 총 20분에서 30분 정도다 라고 우리가 책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순서가 다리가 먼저, 팔, 몸통, 그다음에 회음부가 마지막 순서로 닦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9번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회음부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는다. 2번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 3번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4번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닦는다. 5번 목욕 담요를 마른 목걸로 펴서 대상자의 무릎 아래를 덮는다. 정답은 2번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 이것이 남성 대상자 회음부 청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2번이고요. 문제 5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는 쪽과 먼저 입히는 쪽으로 옳은 것은 1번 왼쪽 왼쪽, 2번 왼쪽 오른쪽, 3번 오른쪽 왼쪽, 4번 오른쪽 오른쪽, 5번 양쪽 동시에 오른쪽. 정답은 3번 오른쪽 먼저 벗기고 왼쪽을 먼저 입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옷 갈아입히기 순서는요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벗길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입힐 때는 마비된 쪽 먼저 입힌다 해서 벗건 임마, 임마 이렇게 벗건 임마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벗기는 쪽 이 사람은 왼쪽이 편마비고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에요. 그리고 입히는 쪽은 마비된 쪽이니까 왼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문제 51번 누워있는 대상자를 앉혀있을 때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청심환을 먹인다. 2번 원래 자세로 다시 눕힌다. 3번 차가운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준다. 4번 옆으로 눕힌 후 등을 마사지해준다. 5번 담요로 몸을 덮고 미지근한 물을 준다. 정답은 2번 원래 자세로 다시 눕힌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2번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의 효과는 1번 부종을 예방한다. 2번 낙상을 예방한다. 3번 목 통증을 예방한다. 4번 호흡 부전을 예방한다. 5번 관절 변형을 예방한다. 정답은 2번 낙상을 예방한다.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옆으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힐 때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림 지금 확인해 보시고요.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손은 먼저 한 손은 다리 쪽을 잡고
한 손은 등 뒤 어깨 쪽을 잡고, 그쵸? 여기 어르신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지지하면서 걸터 앉는다라고 했어요. 2번 사진은 팔을 잡으시면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사진도 역시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옆구리를 또 잡았네요. 자, 4번 사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목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목을 잡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1번이 정답이에요. 문제 54번. 외상은 없으나 왼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하여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양쪽 발목을 부목으로 고정하여 이송한다. 2번.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왼쪽으로 넣어 이송한다. 3번. 얼음이 담긴 양동이에 왼쪽 발을 넣은 채로 이송한다. 4번. 대상자의 왼쪽 팔로 요양보호사의 허리를 감싸게 하여 이송한다. 5번. 대상자의 오른쪽 팔에 밀착하여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이송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밀착하여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이송한다. 5번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문제 55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나.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시트 깊숙이 앉게 한다. 다. 자동차 시트에 엉덩이부터 앉힌다. 라.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마.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 자, 가, 나, 다, 라, 마에서 자동차를 태우는 순서. 정답은 1번.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다리를 내려놔야겠죠. 2번. 그 다음에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해주면서 요양보호사가 일으켜 주시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그리고 자동차 시트에 엉덩이부터 앉히시고 그 다음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시트 깊숙이 앉게 한다. 그래서 나가 제일 마지막이 되는 게 1번이 되겠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이 대상자 옆에 같이 앉아 있어야 된다. 이것까지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6번. 다음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한쪽 침대 난간은 내려둔다. 2번. 이송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3번. 침대 바퀴의 볼트를 느슨하게 해놓는다. 4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5번. 부착된 식탁을 누워있는 대상자 위쪽에 펴둔다. 정답은 4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자, 크랭크 손잡이가 여기 있어요. 등을 올려주고, 그쵸? 다리를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손잡이예요. 이걸 선생님들이 쭈그리고 돌릴 때 공간이 좁으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공간을 확보해 둔다.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7번. 대상자의 감염 예방을 위한 흡인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인병은 1일 3회 이상 멸균 소독한다. 2번. 흡인병에 담긴 분비물은 세면대에 버린다. 3번. 곰으로 된 카테터는 씻어서 햇볕에 말린다. 4번. 카테터는 알코올로 30분 이상 끓여 소독한다.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 놓는다. 정답은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 놓는다.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흡인병은 1회 이상 세척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2번은요. 흡인병에 담긴 분비물은 세면대에 버리시면 안 돼요. 지정된 장소에 버리셔야 됩니다. 3번. 곰으로 된 카테터는 햇볕에 말리면 안 되고 그늘진 곳, 서늘한 곳에 말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 알코올로 끓이는 게 아니죠. 그리고 15분 정도 끓이면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58번.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나, 다, 라. 그림을 잘 보시고 순서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먼저 손잡이의 안전핀을 뽑고 그쵸? 그 다음에 노즐을 불이 나는 방향으로 잡고 그 다음에 손잡이를 눌러서 분사를 시킨다 이렇게 해서 안전핀 뽑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노즐을 잡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라나 가다 3번입니다. 문제 59번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벗겨진 코드는 청테이프로 감아 사용한다. 2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연결한다. 3번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 4번 콘센트에 플러그를 뺄 때에는 전기 코드를 잡고 뺀다. 5번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힌 상태로 흡인기를 세척한다. 정답은 3번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넣는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0번 변실금으로 오염된 대상자의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뚜껑을 열고 삶는다. 2번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3번 오염된 부위는 아세톤으로 세탁한다. 4번 얼룩을 제거하고 표백제에 오래 담가둔다. 5번 붕산수에 담갔다가 여러 번 헹구어 건조한다. 정답은 2번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1번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2번 밥은 물에 말아서 제공한다. 3번 식사 중에 대화를 유도하면서 속도를 조절한다. 4번 요구르트는 떠먹는 형태보다 마시는 형태로 제공한다. 5번 한 번에 조금씩 떠 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정답은 5번 한 번에 조금씩 떠 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 그리고 씹기 장애가 있는 대상자 식사 돕는 방법 이거 물어보는 게 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60번대에서 출제도 되지만 앞에 식사 돕기에서도 출제가 섞어서 나오다 보니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교과서 365페이지 꼭 읽어보시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62번 재가 대상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2번 대상자의 귀중품은 소지하고 가게 한다. 3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이용하는 병원으로 안내한다. 5번 진료 당일에는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게 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3번이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63번 최근에 시설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진공청소기 사용법을 가르쳐준다. 2번 방 청소는 담당 직원이 한다고 설명한다. 3번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 4번 당분간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말한다. 5번 청소는 낙상 위험이 있으므로 하지 말라고 한다. 정답은 3번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소하게 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64번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한다. 2번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3번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한 번에 많이 준다. 4번 치매 증상이므로 개의치 않고 용물을 본다. 5번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정답은
2번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또 치매 증상으로 계속 밥을 달라고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대상자가 보는 앞에서 곧 준비할게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라고 대상자에게 말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 65번. 시설 치매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둔다. 2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3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화장실 안에 잠금 장치를 만든다. 4번 화장실 안에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를 놓는다. 5번 세면대 위에 큰 거울을 설치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은 화장실 복도에 이게 화분을 두면은 걸려 넘어질 수가 있고요. 3번 안에서 잠가버리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즉각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4번은 넉넉한 운동화 걸려 넘어질 수 있고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5번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을 설치하시면 치매 대상자가 놀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66번. 낮에 집안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2번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는다. 3번 커튼을 새 것으로 바꿔준다. 4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해 준다. 5번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7번. 치매 대상자가 아무도 없는 창밖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왔네. 엄마가 금방 나갈게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라며 커튼을 친다. 2번 아들이 보고 싶군요 라며 손을 잡아준다. 3번 밖에 사람이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라고 말한다. 4번 기력이 없으셔서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라며 간식을 준다. 5번 아들은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정답은 2번 아들이 보고 싶군요 라며 손을 잡아준다. 2번이 가장 적절한 대처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8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딸이 용돈을 주고 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1번 딸이 준 용돈이 얼마예요? 2번 제가 금고에 잘 보관해 놨어요. 3번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요. 4번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5번 딸이 용돈을 준 게 아니라 과일을 사왔지요. 정답은 4번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9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며 소란을 피울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혼자서는 집에 못 가시잖아요. 2번 저기 앉아서 텔레비전 보세요. 3번 집에 가도 이제 아무도 없어요. 4번 어르신이 나가시면 제가 원장님께 혼나요. 5번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 정답은 5번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0번. 기저귀를 차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 성기에 상처를 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2번 부끄러운 행동임을 지적한다. 3번 하의를 벗겨 시원하게 해준다. 4번 상하의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5번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1번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1번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달력 만들기, 2번 악기 연주하기, 3번 선 따라 그리기, 4번 물건값 계산하기, 5번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정답은 1번 달력 만들기가 진압력 향상, 요일, 시간, 장소 이런 것들 진압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문제 72번 제가 대상자가 식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지난번 요양보호사의 반찬은 내 입맛에 딱 맞았는데 이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1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 나빠요. 2번 그럼 그 요양보호사로 바꿔 드릴게요. 3번 이젠 제가 담당이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4번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5번 다른 어르신은 제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고 하던데요. 정답은 4번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 2번, 3번, 5번 이런 거는 좀 적절한 의사소통은 아니다 라는 거 아시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73번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는 1번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2번 단어 위의 표정에도 신경을 쓴다. 3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4번 논쟁 시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5번 대상자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정답은 1번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1번이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지금 태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3번, 4번, 5번은요. 정상적으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74번 대상자가 며느리 험담을 늘어놓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다른 주제로 바꾸어 말한다. 2번 가족에 대한 험담은 점잖지 않다고 말한다. 3번 며느리의 잘못을 아들에게 전달한다고 말한다. 4번 맞장구를 치며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5번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정답은 5번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5번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75번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2번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3번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4번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상하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5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정답은 5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1번은 얼굴 표정을 사용한대요. 지금 시각장애인분이 앞이 잘 안 보이는데 표정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청각장애, 노인성 난청이 있으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의사소통이에요. 2번 지시대명사 사용하면 안 되죠.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오세요, 저기에요, 여기에요 이런 표현은 앞이 잘 안 보이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확히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아니죠. 4번은 요양보호사 중심이 아니라 이 장애가 있는 대상자 중심으로 옆, 오른쪽, 왼쪽, 앞, 뒤 이렇게 정확하게 방향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6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하고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한다.
어려운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이 방법들은 어떤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나요? 1번 행동장애, 2번 시각장애, 3번 이해력 장애, 4번 진압력 장애, 5번 공간 지각력 장애. 정답은 3번 이해력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77번. 시설에서 응급사항이 발생하여 대처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연장자의 지시에 따른다. 2번 전문 의약품을 사용하여 처치한다. 3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4번 전문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미룬다. 5번 응급처치를 해도 반응이 없으면 처치를 중단한다. 정답은 3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은 연장자의 지시에 따르면 안 되고 교육을 받고 경험을 실습을 해보신 분들의 지시에 따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4번 전문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미루면 안 되고 지속해야 됩니다. 5번 반응이 없으면 처치를 중단하시면 안 돼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문제 79번. 대상자가 넘어져 출혈은 없으나 손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튀어나온 뼈를 압박한다. 2번 손목 부위를 지압해준다. 3번 손목을 반복적으로 털어보게 한다. 4번 손목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5번 의자에 앉히고 팔을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정답은 4번 손목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튀어나온 뼈 압박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번 손목 부위를 지압이요? 아픈데요? 지압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털어보게 하는 것도 안 되고요. 5번은 심장보다 높게 올려줘서 부종을 예방합니다. 문제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인공호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턱을 아래로 당겨 기도를 개방한다. 2번 10초마다 한 번씩 숨을 불어 넣는다. 3번 위가 팽창되도록 세게 숨을 불어 넣는다. 4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15대 1로 한다. 5번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 넣는다. 정답은 5번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은 턱을 아래로 당기면 안 되죠. 턱을 들어야 돼요. 제껴야죠. 위로. 그리고 2번은 10초마다가 아니라 10초 이내에 인공호흡을 해라 라고 했죠. 다음 3번 위가 팽창되면 안 되고 가슴이 올라와야 돼요. 위가 팽창된다는 거는 식도로 공기가 들어갔다는 소리죠. 그리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80번. 심폐소생술 중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그림을 보시고 정답을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 가슴청 중앙에 손꿈치로 딱 놓고 깍지를 끼신 다음에 팔꿈치가 쫙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직이 직각이 되어 있네요. 2번이 정답이고, 자 3번은 손을 얼굴을 누르고 있고 가슴 누르고 있고, 5번은 지금 어디를 지금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필기 파트가 1번부터 35번까지니까 여기에서 21개 이상 맞으셔야 합격입니다. 실기 파트는 36번부터 80번까지니까 27개 이상 맞으시면 합격이에요. 각각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합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 맞은 개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앞으로 선생님들이 시험 볼 환경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이쌤 유튜브 보면서 답 찾아보시고 시험 대비를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